키미 안토넬리가 이 스필베르크 금요일에 모두를 제압하며 FP2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예선 시뮬레이션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지만 평균 페이스에서는 조지 러셀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는 오스트리아 스피엘베르크의 이번 금요일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왜 페라리가 이렇게 느렸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해밀턴은 예선 시뮬레이션에서 최종 기록에 0.6초 뒤처졌고 레이스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 평균 페이스에서도 0.5초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텔레메트리도 살펴보고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지만 우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의할 점은 페라리가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처럼 그렇게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페라리는 이미 세 번째 파워 유닛을 첫 번째 ADU 업그레이드와 함께 장착했지만 그렇게 성능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여러 직선 구간에서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라리가 일부러 힘을 아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기 모터 부분의 충전이 부족해서 그만큼의 추가적인 추진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반면에 메르세데스는 그 추가적인 힘이 있어서 직선 구간에서 더 빠른 걸까요? 이것이 바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미 안토넬리는 두 번째 자유 연습을 1분 7초 0으로 마치면서 예선 시뮬레이션 페이스뿐만 아니라 레이스 페이스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대의 맥라렌이 있었는데 먼저 피아스트리 그리고 그 다음이 노리스였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순위표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FP2 순위표인데 안토넬리, 피아스트리, 노리스가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0.2초, 노리스는 0.3초 차이로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르스타펜이 0.5초 차이로 있고 해밀턴은 안토넬리보다 0.6초 뒤쳐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러셀인데 러셀은 예선 시뮬레이션에서 랩을 실수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콘, 여덟 번째는 르클레르인데 르클레르는 안토넬리보다 무려 0.8초나 뒤쳐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로슨, 열 번째는 보르톨레토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선수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맨 앞에는 메르세데스가 있고 바로 뒤에는 맥라렌이 레드불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르스타펜도 특히 롱런 시뮬레이션에서 매우 빠른 기록을 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페라리가 네 번째 전력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일 랩 타임뿐만 아니라 롱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바르셀로나 주말을 맞이한 페라리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프론트 윙의 변경, 엔드플레이트의 수정, 바지보드가 바닥 앞부분에 추가된 것, 그리고 파워 유닛의 ADU 1번, 파워 유닛 3번, 그리고 쉘 연료의 진화 버전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총 6, 7, 8마력 정도를 추가해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번에 페라리가 이렇게 느렸던 걸까요? 저는 또 텔레메트리도 확인해봤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폴 포지션을 노리는 네 팀의 예선 시뮬레이션에서 기록된 빠른 랩의 텔레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르세데스에서 가장 빠른 키미, 안토넬리 페라리에서 가장 빠른 루이스 해밀턴, 맥라렌에서 가장 빠른 오스카 피아스트리, 그리고 레드불에서 가장 빠른 맥스 페르스타펜의 예선 시뮬레이션 기록을 비교해봤어요. 우리는 1분 7초 0에서 해밀턴이 기록한 1분 7초 6까지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의 차이는 주로 메르세데스 엔진을 쓴 팀과 그렇지 않은 팀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속도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팀, 즉 공식 메르세데스 팀과 맥라렌이 각 직선 구간에서 약 10에서 15km/h 정도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 이 구간에서 두드러지지만 3 구간에서도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드불은 1, 이 구간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맥스 페르스타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구간의 직선 구간을 보면 레드불이 모든 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메르세데스와 맥라렌보다도 더 빠릅니다. 즉 앞서 아껴둔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페라리가 직선 구간에서 한 번도 최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상 에너지를 조금 아끼거나 직선 구간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 좋은 기록을 내거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을 보면 1구간에서는 어쩌면 가장 빠를 수도 있지만 다른 팀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는 1에서 2km/h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직선 구간에서는 페라리가 메르세데스에 비해 뒤처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5km/h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페라리가 메르세데스보다 무려 15km/h나 더 느린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메인 직선 구간 바로 전 마지막 직선에서도 페라리는 메르세데스보다 약 10km/h 느리고 심지어 이 경우에는 레드불보다도 15km/h나 느립니다. 실제로 모든 팀 중에서 보면 페라리가 직선 구간에서 가장 느리고 성능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페라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 바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이거는 FP2 세션을 보면서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지난 주말을 생각하면 페라리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페라리가 아직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봅니다. 파워 유닛의 극단적인 매핑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엔진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 엔진을 장착했으니 바로 프리 프랙티스에서 엔진을 태워버리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차량의 주행 밸런스와 관련해서 어떤 불만이나 항의가 있었나요? 네, 해밀턴과 르클레르 모두 브레이크 밸런스가 조금 부족하다고 불평했어요. 제동 구간에서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밀턴과 르클레르 모두 여러 번 타이어가 잠기는 실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직선 구간에서의 최고 속도 부족을 설명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그건 주로 엔진을 아직 약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유연습 세션에서는 시즌을 대비해 엔진이 너무 빨리 마모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경쟁자들에게 성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지금 페라리가 이상적인 세팅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팅에 대해 계속 작업해야 하는데, 빠른 코너에서도 페라리가 더 이상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 구간들에서도 그립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각 팀의 롱런 페이스 차이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모든 팀의 롱런 페이스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톱팀 드라이버들이 보여준 롱런 페이스인데,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두 대의 공식 메르세데스 차량은 롱런 시뮬레이션에서 평균적으로 1분 11초 1분 11초 이 정도의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해밀턴 기준으로 1분 11초 7, 즉 1분 11초 후반대에서 주행하고 있어서 메르세데스의 평균 페이스보다 0.5초 5 정도 느립니다. 그리고 르클레르는 심지어 1분 12초 1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FP1 세션을 건너뛰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가노비치가 페라리로 FP1을 소화했기 때문에 르클레르는 세션이 진행될수록 점차 감각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르클레르는 메르세데스의 평균 페이스보다 무려 0.9초나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보죠. 과연 누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맥라렌과 레드불 모두 두 번째 강자로서 경쟁할 만큼 매우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FP3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평균 랩타임 1분 11초 7을 기록했고, 노리스는 심지어 평균 랩타임 1분 11초 4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노리스는 취소된 랩도 없었고 느린 랩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랩을 연속으로 달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맥스 페르스타펜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1분 11초 7을 기록했는데 그 역시 매우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은 노리스에 비해 타이어 마모가 더 컸지만 노리스는 메르세데스와 매우 비슷한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메르세데스가 1위, 맥라렌이 2위, 레드불이 3위, 페라리가 4위로 보입니다. 이것은 레이스 페이스 기준이고, 예선 페이스에서는 앞서 봤듯이 레드불과 맥라렌이 이 위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데이터를 보면 페라리는 여전히 네 번째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직 페라리 엔진의 한계까지 완전히 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비교를 보면, 여기서는 안토넬리의 랩과 해밀턴의 예선 시뮬레이션 랩을 비교해 드리는데 각각 1분 7초 0, 1분 7초 6입니다. 이걸 보면 페라리가 지금 얼마나 힘을 아끼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는 페라리가 메르세데스 엔진에 비해 이렇게 큰 격차, 이런 출력 부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상 말해왔듯이 레드불 엔진이 그리드에서 가장 앞선다고 했습니다. ADW의 데이터에 따르면 레드불 엔진이 메르세데스 엔진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앞서 다양한 직선 구간에서의 차이를 봤듯이 여기 이 그래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레드불 엔진이 메르세데스 엔진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르세데스 엔진이 레드불 엔진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선 시뮬레이션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격차가 그리드에서 가장 좋은 엔진과의 차이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메르세데스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FIA 연맹의 데이터를 참고한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매우 이상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라리가 직선 구간에서는 잘 나가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코너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구간, 두 번째 구간의 끝과 마지막 구간, 즉 세 번째 구간을 보면 코너에서의 차이가 메르세데스와 비교해 분명히 존재하며 이 부분에서는 삼각별 메르세데스 이 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페라리는 엔진뿐만 아니라 단일 좌석 차의 세섭과 밸런스에도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드라이버들도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이 그래픽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해밀턴의 레이스 페이스와 안토넬리의 레이스 페이스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들은 두 드라이버가 마지막에 기록한 레이스 페이스 랩들인데 최고 속도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키미가 해밀턴보다 훨씬 더 높은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키미가 루이스보다 기어를 하나 더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러 직선 구간에서 메르세데스가 항상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상한 점은 일부 직선 구간에서 페라리가 오히려 먼저 가속을 풀고 더 일찍 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어봐야 페라리가 파워 유닛 쪽에서 일부러 성능을 숨겼는지 아닌지 진짜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큰 격차가 나는데 다른 코너에서는 전혀 만회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에너지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선 구간이 많은 랩을 돌 때 브레이킹 구간이 있긴 하지만 제동시에 충분한 에너지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모두 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즉 어쨌든 메르세데스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이 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그 점을 보여줬고 지난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쇄된 것처럼 보였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런 점에서도 조금 특별한 서킷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금요일에 페라리가 예전과 달리 약간 숨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번 금요일이 시즌 시작 이후 페라리에게 정말 최악의 금요일처럼 보이는데 지난 주말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지금의 페라리는 네 번째 전력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두 번째 전력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메르세데스가 유리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페라리가 맥라렌과 레드불과 겨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의 주요 목표가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밀턴이 르클레르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FP3와 예선에서 르클레르가 다시 리듬을 찾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말에도 해밀턴이 더 좋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내년부터는 플리테일 모드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본 컴포넌트가 배기구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페라리에서 디노 베가노비치와 루이스 해밀턴이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플릭테일 모드가 적용된 페라리 SF26과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각각 시험해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FP1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레드불의 업데이트도 확인했는데 사이드포드 부분과 뒷바퀴 앞쪽 바닥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메르세데스의 방향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맥라렌 역시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팀이 에어로다이나믹 개발에 힘쓰면서 현재 그리드 1위인 메르세데스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단일 시트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가져왔죠. 우리는 프론트 윙의 변경, 엔드 플레이트의 바깥쪽 부분, 그리고 바지보드의 변경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페라리가 가져온 여러 부품에 대해 프리프랙티스 1에서 다양한 비교가 이루어졌고 내일 답을 알 수 있는 엔진 변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두 번째 자유연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자유연습과 예선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